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눈을 떴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알람을 끄고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반복된 아침이었죠. 침대 옆 빈자리를 보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벌써 7년이 지났구나. 여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은 이제 벽에 걸린 액자 속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액자 앞에 섰어요.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인사도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제 얼굴은 61세 치고는 아직 젊은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가 없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병원 구내식당 배식원으로 일한 지 10년째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나마 덜 외로웠으니까요. 오전 7시 저는 병원 지하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릿수건을 쓰는 동작도 자연스러웠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배식할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늘 하던 대로였죠. 오전 11시 30분 점심 배식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가왔습니다. 국 많이 주세요. 네, 여기요. 제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국자로 국을 떠서 담고 다음 사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동작. 하루에 3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누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흰 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그을린 피부, 굵은 손. 오랫동안 현장 일을 해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냉난방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은 자꾸 그분에게 갔어요. 사다리를 타고 천장의 에어컨을 점검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손놀림이 능숙했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먼지까지 쓸어냈어요. 성실하신 분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고 가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점심이 아직 남아있나요? 네, 조금 남았어요. 저는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담아드렸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곁들였어요. 평소보다 좀 더 정성스럽게 담았는데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그쪽을 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정갈했어요. 허겁지겁 먹지 않고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분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릇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왜인지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뭐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한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퇴근 시간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중한 태도, 따뜻한 목소리,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 왜 자꾸 생각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간소했어요.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연락하고 명절 때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딸에게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작게 웃었어요. 오늘은 하루가 달랐던 것 같아. 7년 만에 처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났습니다. 동료가 시설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냉장고 좀 봐주세요. 소리가 이상해요. 30분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장고 어디 있죠? 저쪽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내가 긴장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냉장고 앞에 앉아 점검을 시작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가져다 줬습니다. 드세요. 더우시죠? 고맙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옆에서 동료가 키득거렸습니다. 은희야, 얼굴 빨개졌어. 뭐가? 거짓말. 지금 엄청 빨개. 저는 부끄러워서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날 이후 그분은 점심시간마다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점검할 게 없는데도 왔거든요. 오늘 미역국 구수하네요. 멸치를 오래 우렸거든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그분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시설팀에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전 정은이에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1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수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 거울을 더 오래 봤습니다. 화장도 조금 신경 쓰게 됐어요. 옷도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은희야, 요즘 왜 이렇게 예뻐? 그냥 날씨가 좋아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수 씨가 올까, 안 올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이 열리고 정수 씨가 들어오면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정수 씨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눈이 마주쳤을 때의 떨림, 작은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마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설렘이 곧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정수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수 씨와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에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만났어요. 병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수 씨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해줬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좋아요. 이렇게 시작된 산책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주말에도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은희 씨, 잘 주무세요. 정수 씨도 편안한 밤 되세요. 이런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핸드폰을 보며 한참을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저는 큰 육수 냄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어요. 양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 제 발이 바닥의 물기를 밟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 몸이 뒤로 젖혀지고 손에 든 냄비가 기울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제 다리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찰나 누군가 제 손목을 확 잡아챘어요. 동시에 냄비를 받쳐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에 반쯤 기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작업복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체온. 손목을 잡은 그분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가 뜨거웠던 걸까요? 네네. 덕분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은희야,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정수 씨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정수 씨가 제 팔을 살피며 물었어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냄비를 내려놓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수 씨가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잠깐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어요. 정수 씨는 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마시는 동안 정수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동료가 바닥의 물기를 닦았어요. 정수 씨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에 물 있으면 꼭 닦고요. 네,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시설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분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손목에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냉장 창고에서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금치, 콩나물, 버섯.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정수 씨였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냉장고 마지막 점검하러 왔어요. 아, 네. 저는 비켜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좁았어요. 정수 씨도 비켜서려 했지만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30cm도 안 됐어요. 아니, 더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정수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어요. 찬 공기 속에서 우리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설렘? 긴장? 아니면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떨림? 조심하세요. 정수 씨가 제 어깨를 살짝 잡고 비켜줬어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창고 밖으로 나왔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어요. 왜 이러지?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들지?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이 떨림을, 이 설렘을.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희 씨? 돌아보니 정수 씨였어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병원 앞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오늘 정말 놀랐어요. 다치실 뻔했잖아요. 정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만약 제가 늦었으면 정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의 걱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집은 어디세요? 병원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요. 정수 씨는요? 저는 병원 근처 오피스텔이에요. 혼자 사는데 딱 적당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사실 오늘 용기 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은희 씨가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었다기보다는 온몸이 뜨거워졌다는 게 맞을까요? 정수 씨,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은희 씨가 다칠 뻔한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정수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정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소년처럼 밝아졌어요. 정말이세요? 네.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 그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 씨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 즐거웠어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만나요. 내일 점심 먹으러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미끄러졌을 때 정수 씨가 잡아준 손, 창고에서 마주쳤던 눈빛, 카페에서 들었던 고백. 정수 씨도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핸드폰을 봤어요. 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수 씨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잘 들어가셨죠?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저도요. 내일 봬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정수 씨 덕분에 제 삶에 색깔이 돌아왔습니다. 잿빛이었던 일상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색깔을 더 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수 씨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할까? 어떤 반찬을 더 담아드릴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썼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늘었어요. 이 옷이 나을까? 저 옷이 나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가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에요. 은희 씨가 만들면 다 맛있어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공원이 우리만의 장소가 됐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친구 미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희야, 이번 주말에 전통시장 같이 가자. 장도 볼 겸. 그래, 좋아. 주말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면바지, 화장도 했습니다. 시장에 간다는데 왜 이렇게 꾸미는지 저도 웃겼어요. 미란을 만나 시장을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호박을 고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희 씨?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돌아보니 정수 씨였어요. 평상복을 입은 정수 씨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은희 씨는? 저도 친구랑 장 보러요. 미란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개 안 해줄 거야? 아, 이분은 병원 시설팀에서 일하시는 정수 씨고, 이쪽은 제 오랜 친구 미란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 친구예요. 반갑습니다. 미란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같이 장 보실래요? 셋이 함께 다니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미란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정수 씨를 보니 그분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면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정수 씨는 무거운 걸 들어주셨습니다. 미란이 산 배추, 제가 고른 무. 자연스럽게 양손에 들고 걸으시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였어요. 저는 고등어를 고르려고 손을 뻗었는데 정수 씨도 같은 고등어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뺐어요. 정수 씨를 보니 그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란이 눈치를 챘는지 말했어요. 나 저기 과일 좀 보고 올게. 천천히 둘러봐. 그렇게 말하고는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와 정수 씨만 남겨졌어요.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 씨. 정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요. 정수 씨는요? 저도요. 덕분에 요즘 일이 즐거워요. 덕분에요? 은희 씨 보러 식당 가는 게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등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정수 씨 오시면 기분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이 돌아왔어요. 손에 사과를 한 봉지 들고 있었습니다. 다 봤어? 그럼 나가자.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연히 아니었어요. 정수 씨의 말에 저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네, 은희 씨가 토요일마다 여기 온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보러 일부러 온 거예요. 정수 씨, 죄송해요. 너무 이상했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정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실 때요. 네, 물론이죠. 미란이 옆에서 헤헤 웃고 있었어요. 저는 미란을 째려봤지만 미란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와 헤어지고 나서 미란이 소리를 질렀어요. 완전 사랑에 빠진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 눈빛만 봐도 알아.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괜찮은 사람 같던데? 세심하고 눈빛도 따뜻하고. 그렇지? 응,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아.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미란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친구가 제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보러 일부러 시장에 왔다는 사실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은희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내일 봬도 될까요?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러울까요? 하지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또 만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뭘 입을까? 이것저것 꺼내보며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마치 20살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눈가의 주름도 희끗한 머리카락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했으니까요.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분명했어요. 좋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주말에 공원은 활기찼습니다. 은희 씨, 멀리서 손을 흔드는 정수 씨가 보였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이 나이에 뛰는 게 우습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정수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일찍 와서 기다리신 거겠죠. 저희는 강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은희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정수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영원히 이러고 싶네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은희 씨.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봤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제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니에요. 저는 정수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정수 씨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정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을 걸을 때도 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한강 데이트 이후 저와 정수 씨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어요. 점심시간의 짧은 대화로는 부족했거든요. 퇴근 후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혹시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 집에 간다는 건 뭔가 다른 의미 같았어요.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 앞에 섰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신경 안 쓴 것 같고, 1시간 넘게 고민한 끝에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요.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사는 오피스텔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 입은 모습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편안하고 정겨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작은 소파, 책상, 침대. 필요한 것만 딱 있었습니다. 벽에는 풍경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정수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이 창문으로 매일 병원을 봤겠구나. 혹시 저를 생각하며 바라봤을까요? 주방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어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10분 후 작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상추, 쌈장,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 보여요.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이 부드러웠어요. 김치찌개도 얼큰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요리 잘하세요. 과찬이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일하면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음식,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맨날 혼자 먹었거든요. 외로웠죠? 많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공감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아서 정리했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조금 뒤에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 정수 씨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은희 씨, 정수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도 정수 씨 생각 많이 해요. 맨날 생각해요. 정수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은 달라질 거라는 걸요. 소파에 앉을까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온 신경이 옆에 앉은 정수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 이쪽으로. 정수 씨가 팔을 벌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정수 씨의 품이 따뜻했어요. 든든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수 씨의 입술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이 간절함으로 바뀌었어요. 정수 씨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그분을 안았어요. 얼마나 키스했을까요? 정수 씨가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떨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 씨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정수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 조심스러움, 그리고 간절함. 그 모든 게 담긴 눈빛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예뻐요, 은희 씨.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정수 씨가 제 등을 감싸며 끌어안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수 씨의 셔츠 단추를 푸는 제 손이 떨렸어요. 정수 씨, 떨려요. 이런 거 정말 오래됐어요. 나도 그래요. 은희 씨 때문에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정수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사랑해요, 은희 씨.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수 씨의 손길, 목소리, 체온.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정수 씨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정수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은희 씨, 안 주무세요? 네,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정수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오늘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함께 있어요. 아침까지 계속. 저는 정수 씨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수 씨, 네. 후회 안 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저도요.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정수 씨의 품에 안긴 채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살아, 은희야. 행복해. 꿈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하지만 남편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아주 좋은 꿈이었어요. 저는 정수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수 씨와 함께하는 삶.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그날 아침 정수 씨가 만들어준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아침밥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자주 올게요. 집에 가기 전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요. 정수 씨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수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은 여전히 저희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식당에 왔어요. 이제는 동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보러 온다는 걸요. 아직까지는 좋은 눈빛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손을 잡고 병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주말에는 더 자주 만났어요. 정수 씨 집에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 정수 씨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가 제안했어요. 은희 씨, 드라이브 갈까요? 드라이브요? 야경 보러 가요. 저는 설렜습니다. 정수 씨와 단둘이 차를 타고 나간다니요. 좋아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정수 씨가 안전벨트를 확인해 줬습니다.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디로 가세요? 한강 야경이 보이는 곳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강변의 조용한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수 씨가 엔진을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렇죠?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었어요. 외로울 때요. 저는 정수 씨를 봤습니다. 외로웠겠구나. 저처럼. 이제는 혼자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은희 씨랑 와야죠.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정말 예뻐요. 제가 부끄러워하는데 정수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점점 깊어졌습니다. 뭘 망설여요. 차창이 점점 김서렸습니다. 밖에 야경이 흐릿해졌어요.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는 다시 앞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수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수 씨와 매일 만났고 매일 웃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고 더 활기차졌습니다. 은희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요? 후배가 물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본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 씨와 마주쳤어요. 은희 씨, 정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정수 씨, 어쩐 일이세요? 본관 쪽 점검 끝나고 가는 길이에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로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수 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던 식당 동료가 저희를 봤어요. 김 선배였습니다. 김 선배가 멈춰서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희야? 김 선배가 다가왔어요. 아, 언니. 이분은 시설팀 정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정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 선배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본관 로비에서 봤는데 말이야. 누구? 은희 씨. 제 이름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뒤에 서서 들었어요. 시설팀 기사님이랑 되게 친하게 얘기하더라. 에이, 그냥 동료 아니야?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둘이 완전 좋아하는 눈빛이었어. 설마, 그 나이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연애하는 거 보기 좋긴 한데 직장에서 저러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애들도 아니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 은희 씨.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나이에 애들도 아니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수 씨가 식당에 왔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어 보이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 씨가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밥을 담아드리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쑥덕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가 쿡쿡 찌르며 물었어요. 은희 언니, 완전 사귀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러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모르는 척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분도 눈치챘다는 걸요. 평소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나가셨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볼 때마다 뒷담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귀는 게 잘못인가요?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한 것처럼요. 퇴근 후 정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같이 먹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행복했던 지난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관리자 김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희 씨, 잠깐 사무실로 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김 과장이 말했어요. 시설팀 기사님이랑 사귀는 거 맞죠? 그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나 있어요. 은희 씨도 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업무에 영향 주면 곤란해요. 직원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일 집중 안 되고.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연애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조심해요.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자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저녁 같이 먹을까요?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피곤해서요. 거짓말을 하는 게 싫었지만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정수 씨를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오셔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담아드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은희 씨, 요즘 왜 이러세요?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뭔가 잘못했나요? 정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 씨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50대 중반 남자 영양사 태훈 씨가 접근했어요. 은희 씨,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함께 휴게실에 갔습니다. 태윤 씨는 밝고 친절했어요. 직장 생활 쉽지 않죠.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비밀 지켜드릴게요. 태윤 씨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태윤 씨는 가끔 말을 붙였어요. 은희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태윤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웃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정수 씨 전화번호를 한참 쳐다봤어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더 이상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문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오시나? 하지만 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뒤 공원이요. 30분 후에요. 병원 뒤 공원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벤치에 정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수 씨, 은희 씨, 정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터져버렸어요. 미안해요, 정수 씨. 왜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정수 씨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요. 사람들이요? 네. 우리 나이에 직장에서 연애한다고 보기 좋지 않다고 관리자한테도 불려갔어요. 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세요?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매일 그런 시선을 받는데요. 제 때문에 은희 씨가 힘드시는 거네요. 정수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잠시 거리를 둘까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은희 씨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고민했어요. 사람 걱정되게. 미안해요. 일단 좀 떨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예요. 정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연락할게요. 정수 씨. 하지만 정수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수 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정수 씨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았을 때, 키스했을 때,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정수 씨 없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문을 쳐다봤지만 정수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수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료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와 헤어진 걸 알았는지 관심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혼자였고,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정수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식당 문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오시나? 하지만 정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동료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정수 씨를 만난 그 순간들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날 점심시간 태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희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정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저를 잊으셨을까? 태윤 씨를 쳐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은희 씨,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태윤 씨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혹시 그 사람 생각하세요? 시설팀 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은희 씨, 태윤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은희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오늘 용기 내서 말하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윤 씨, 하지만 은희 씨 마음은 아직 그분한테 있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태윤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한테 가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태윤 씨.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정수 씨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도 살고 싶어.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파. 내가 용기를 내도 될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수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수 씨, 저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만날까요? 하천 산책로, 오후 2시.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수 씨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 수백 번 연습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정수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수 씨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은희 씨, 정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수 씨,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정수 씨 혼자 두고 도망친 거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제 마음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3주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정수 씨 생각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희 씨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식당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은희 씨가 힘들어할까봐 못 들어갔어요. 정수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한데 왜 그걸 포기해야 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이요? 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제가 먼저 떠나서 미안했어요. 정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정수 씨를 꽉 안았어요. 3주 동안 그리웠던 체온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은희 씨. 네,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정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같이요? 네. 경제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은희 씨랑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전 은희 씨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정수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같이 살아요. 손을 잡고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수 씨의 집으로 갔어요. 3주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습니다. 둘 다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보고 싶었어요.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3주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정수 씨,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요. 이번엔 더 간절했습니다. 더 깊었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끌어안았습니다. 정수 씨, 놓지 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절대 안 놓을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괜찮겠죠? 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요. 정수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네,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수 씨와 함께 집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근처 투룸 빌라를 여러 곳 봤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 둘에게 딱 맞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 집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병원도 가까워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이 아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주방도 요리하기 좋아 보였어요. 좋아요. 여기로 해요. 주말 가구점과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커튼 예쁘다. 저것도 좋은데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식탁, 침대, 소파. 함께 쓸 물건들을 고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요. 네,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란이 도와주러 왔어요. 은희야, 진짜 좋겠다. 새 출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뻐. 고마워, 미란아. 짐을 옮기고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오후 5시쯤 대충 정리가 끝났어요. 두 분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만 갈게. 미란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첫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새 식탁에 마주 앉아 첫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요. 역시 은희 씨 손맛이에요. 이제 매일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기뻐요.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프로그램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월요일 아침 함께 출근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점심시간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긴장했지만 대부분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은희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응, 너무 좋았어. 얼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사했어. 점심시간 정수 씨가 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동료들이 쑥덕거렸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네, 정수 씨.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밥을 담아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옆 동료가 물었습니다. 완전 다시 만나는 거네? 응, 우리 사귀어. 같이 살아. 이상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아니, 좋네. 축하해. 오후 식당 관리자 김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똑바로 과장님을 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연애할 권리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게 10년 동안 저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아파도 쉰 적 없고요. 업무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연애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업무만 충실히 하면 개인 생활은 제 자유 아닌가요? 그건 알겠어요. 그럼 업무에 지장 없게만 해요.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 함께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가끔 작은 다툼도 있었어요.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놨어요? 아,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하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화낼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하루 일과 나누고, 밤에 함께 잠드는 것. 직장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떤 후배는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태윤 씨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희 씨, 행복해 보여요. 잘 됐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베란다에서 석양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은희 씨, 후회 안 하죠? 전혀요. 정수 씨는요? 나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용감했어요. 정말 그래요. 정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정수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기대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거울을 봤습니다. 61세의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수 씨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도 매일 생각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정수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은희 씨, 내일은 뭐 할까요? 산책할까요? 한강 가서요. 좋아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잖아요. 그러게요. 벌써 그때가 그립네요. 아직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네, 그래요. 잠이 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렵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정수 씨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일어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또한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 눈치 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지 마세요. 사회의 프레임과 세상의 잣대에 속지 마세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